지난 영상에서는 재료의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 사이클 고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보고 나신 후 본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피로 사이클에서 피로 수명을 평가할 때 트루 로컬 스트레인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트루 로컬 스트레스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보이는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피로 수명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형태로 전달드리고 싶은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피로 해석에는 반드시 실험 결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피로 해석을 하고자 하니 응력에 대한 인듀런스 커브가 필요합니다. 피로 실험을 위해서 이와 같은 시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오른쪽과 같은 장비에 끼우고 일정한 응력이 발생하도록 반복 하중을 가하는데 끊어질 때까지 실시합니다. 만일 일정한 스트레스 렌지 델타 시그마가 크다면 시편은 적은 횟수에서 끊어질 것이고 낮은 응력 렌즈라면 시편은 좀 더 오래 견디겠죠. 이러한 실험을 다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시편이 끊어지는 횟수와 스트레스 렌즈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엔듀런스 커브로 나타냅니다. 앞선 영상에서 알버트는 하중, 횟수를 기준으로 엔듀런스 커브를 얻었는데 여기서는 응력을 기준으로 하는 응력, 스트레스, 횟수, 넘버 오브 사이클 관계, 즉 SN 커브입니다. 이러한 엔듀런스 커브와 구조 해석을 함께 잘 활용하면 구조물의 피로 수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실험했던 시편과 동일한 재질의 구조물입니다. 가운데에 구멍이 뽕 뚫려 있습니다. 한쪽 방향은 고정을 하고 나머지 방향에서는 일정한 힘을 줍니다. 이러한 족구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상황과 동일합니다. 이때 응력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기하학적 형상 때문에 여기쯤에서 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듀어러빌리티 앤 메카닉스 엔지니어를 활용해서 우선 구조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롤은 어드밴스드 시뮬레이션은 물론 피로 해석 기능 역시 제공하는데요. 아직 피로 해석은 하지 않은 상태고 구조 해석에 대한 응력 결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난 응력은 본 미세스 응력이고 예상했던 취약 지점에 이 정도의 응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응력의 크기와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요소 중앙에서의 주응력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 보았는데 최대 주응력 방향은 상식과 부합하게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피로크랙이 발생하는 방향은 주응력의 수직한 방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의 경우 취약 지점에서의 최대 주응력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크랙은 수직하게 이렇게 생긴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FEM 기반의 구조 해석을 하면 이처럼 물체 전역에 걸친 응력의 분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는 F라는 하중을 주었고 이때 이 지점에서의 응력이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면 이곳의 응력 값을 SN 선도에 집어넣어서 수명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하중 F가 몇 번 가해지면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응력의 크기가 구조물의 각 위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피로 수명 역시 구조물의 각 위치별로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이쯤에서 피로 해석의 기본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석 대상인 모델 형상이 있어야 하고 구조 해석을 위해 재료 물성치, 경계 조건, 하중이 필요합니다. 구조 해석이 끝났다면 피로 해석을 위해 추가적인 재료 물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선 SN 커브이겠죠. 그리고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고 구조 해석 결과와 관련된 피로 하중의 정보, 즉 해당 응력이나 변형률이 어떠한 형태로 몇 번 작용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들이 준비되면 피로 수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왼쪽 트리를 살펴보면 3D 모델이 보이고 FE 모델은 메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료 밀성치를 포함하고 있는 솔리드 섹션도 보입니다. 여기서 활용되는 머테리얼은 구조 해석에 필요한 재료 물성은 물론 피로 해석에 필요한 SN 커브 데이터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할당된 머티리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SAF 듀어러빌리티 영역에서 사용자는 필요해석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물성을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미리 준비한 SN 커브 정보를 이와 같이 테이블 형태로 입력해 두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해석과 관련된 듀어러빌리티 케이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미 구조 해석 결과는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나리오 듀어러빌리티 탭에서 이렇게 간단히 몇 번의 클릭으로 필요해석 케이스를 생성합니다. 자동적으로 필요해석 케이스가 활성화되고 우측 도움창도 듀어러빌티 해석과 관련된 항목들로 바뀌어 나타납니다. 여러 옵션이 있지만 필수적인 퍼티그 로딩 정도만 정의하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퍼티그 로딩에서는 이미 수행한 구조 해석의 결과를 활용하는데요. 하중이 딱 한 번만 작용했을 때의 수명과 데미지를 보고자 합니다. 해석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로그 오브 라이프라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구조 해석에서 고려한 하중을 피로 강도 측면에서 몇 번 정도 허용할 수 있는지 횟수를 나타내는 값으로 상용 로그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데미지 형태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 오브 라이프의 최소값이 6.28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조 해석에서 가했던 하중이 약 190만 번 정도 반복되면 홀 주변 취약 영역에서 크랙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얻은 수명, 허용 횟수를 입력값으로 넣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로그 오브 라이프가 거의 0입니다. 10의 0승은 1이니까 방금 제가 정의한 190만 번 정도의 하중 반복 세트를 한 번만 허용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데미지는 보시는 것처럼 1입니다. 데미지는 손상률을 의미하는데 1이면 크랙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의 내용들은 피로 해석의 기본 과정에 따라 수행된 것입니다. 구조 해석 결과를 얻은 후 일정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로 수명 및 데미지를 계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피로 해석의 각 단계를 해석 환경의 피처 트리 항목과 비교하여 이렇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조 해석에서 피로 해석까지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통해 어떠한 구조물의 피로 수명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눈치채셨겠지만 SN 커브, 즉 응력 횟수 선도를 활용한 구조물의 수명 평가는 알버트가 구한 하중 횟수 선도보다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SN 선도는 임의 형상의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횟수의 기준이 응력이기 때문에 구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구조물의 응력 분포만 잘 파악한다면 바로 적용할 수 있죠. 구조물의 응력 분포는 앞서 보신 것처럼 FEM 기반의 구조 해석을 통해 계산합니다. 비록 FEM 자체가 피로의 수명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피로 해석의 주요 입력값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구조물의 어느 지점이 가장 먼저 찢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는 피로 해석 측면에서 취약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죠. 반면 하중 횟수 선도로는 이러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엔듀런스 커브를 응력이 아닌 변형률로도 그릴 수 있겠죠. 이 경우 구조물의 변형률 분포만 잘 파악한다면 구조물의 수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생각을 확장해서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하중 조건에 대해 응력과 피로 손상을 계산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일 이 구조물에 발생하는 하중이 F만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라고 말이죠. 생각해보니 이 구조물이 평생 동안 겪게 되는 하중이 때때로 하중 F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계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하중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러한데요. 고속도로에서 입간판이 경험하는 바람에 의한 응력, 크고 작은 파도에 의해 선박 구조물에 작용하는 응력, 때로는 포장도로, 때로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구조에 발생하는 응력, 그 어떠한 것도 일정한 것은 없습니다. 매우 불규칙하죠. 그런데 우리가 수명 계산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이 2차원 좌표에 그려진 커브 선도 한 장뿐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이러한 선도를 통해 어떻게 수명을 계산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바로 마이너스 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각기 다른 응력에 대한 누적 피로 손상을 계산하는 방법인 마이너스 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